안녕하세요. 황금피부과 퍼스널 닥터 피부과 전문의 이규채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아난치성 색소질환입니다. 소아난치성 색소질환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무섭고 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색소질환이라 하면 색소가 적게 생겨서 문제가 되는 저색소질환, 그리고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과색소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피부 과학책에 나와 있는 색소 이상증 파트의 개요입니다. 색소 이상증 파트의 개요를 보시면 저색소 질환에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선천성 백색증, 백반증 등이 있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과색소 질환에는 점, 잡티, 주근깨, 흑자 등 일반적인 색소 이외에도 이소성 몽고반, 오타모반, 이토모반, 베커모반, 밀크커피 반점, 포도주색 모반 등 약간 특별한 색소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색소 질환들은 대부분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보통 난치성 색소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병원에 소아 색소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게 바로 치료 시기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무조건 돌전에 치료해야 된다, 어릴수록 무조건 치료 효과가 좋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2세 이전에 치료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치료가 되는 색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하면 10번 만에 될 게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한 번 만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색소 치료는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단순히 효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색소 종류와 어느 정도 심한지, 생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치료 시기를 잘 상담해서 정해야 합니다. 색소가 있는 부위나 정도가 어릴 때 치료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 면은 어릴 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너무 어릴 때 치료를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아이는 얼굴 왼쪽 편에 손바닥만한 밀크커피 반점이 있었어요. 유아기 때 유명한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이가 병원에만 가면 경기를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해서 치료를 중단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지금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에 치료받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했지만 치료에 대해 설명해주고 하니 지금은 씩씩하게 치료도 받고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여기 다른 아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 얼굴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점들이 보이시죠? 오타모반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도 오타모반이 있는데 치료 시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치료를 해주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인이 인지하거나 치료를 하고 싶을 때 하기로 하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에서 저희 애한테 자꾸 처음 보는 친구들이 야, 얼굴에 이거 뭐야? 라고 묻고 본인도 뭔가 좀 신경을 쓰여 하면서 이걸 좀 없애고 싶어 하길래 잘 설명을 해주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세 때 시작을 해서 지금 10회 정도 치료를 했고요.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면 많이 좋아졌죠? 지금도 치료 중이에요. 색소에 따라 다르지만 색소 치료는 통증이 있는 정도의 강한 치료와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의 약한 치료를 보통 병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고출력이니 저출력이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색소 종류, 색소의 정도, 아이의 협조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보통 저는 색소 질환을 상담을 하러 오시면 아이가 치료하기 원하거나 색소에 대해 인지를 할 때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친구들이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물어, 아니면 친구들이 팔에 뭐냐고 물어, 이런 말들을 하거나 친구들이 자꾸 물어서 신경이 쓰이는데 나 치료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치료 시기입니다. 아이가 치료에 동기부여가 되고 협조적일 때가 가장 치료받기 적합한 시기입니다. 무턱대고 치료를 시작하시기보다는 피부과 가셔서 우리 아이는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를 참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치료 시 통증입니다. 치료는 아이들의 경우 마취 연고를 충분히 흡수를 시킨 후에 치료를 합니다. 충분히 흡수를 시키려면 도포 시간을 늘리거나 장비를 이용해서 흡수를 시키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흡수 장비 자체도 무서워해요. 그럴 수 있어서 도포 시간을 충분히 적용을 합니다. 모든 피부과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마취 크림이 흡수가 덜 된 상태인데도 진료가 밀려 있다고 막 치료를 해버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마취 크림이 흡수가 안 되었는데 치료를 하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치료 받으러 오실 때 아이가 읽는 책이나 태블릿, 아니면 휴대폰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오세요. 마취 크림이 흡수되는 동안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기다리면 좀 덜 지루해 할 거예요. 충분히 흡수가 된 후에는 확실히 안 아파합니다. 저희 아들도 치료 받으면서 한 번도 운 적은 없어요. 소아색소 질환 아이들을 치료할 때 누구보다도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제 아이를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치료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아난치성 색소 질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내용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금피부과 퍼스널 닥터 피부과 전문의 이규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